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신나는 제품이 하나 도착했는데요. 바로 에어팟 3세대입니다. 와, 이 에어팟 3세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친구인데 한 2년 전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만 많았고 결국에 나오지 않았던 이 친구 드디어 나왔는데요. 일단 스펙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된 친구는 맞아요. 실제로 오늘 들어봤을 때도 과연 그 기대가 무너지지 않을지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친구를 좀 제대로 비교하기 위해서 에어팟 1세대의 좀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 무선 충전만 들어갔던 에어팟 2세대와 그리고 에어팟의 최고봉이죠. 에어팟의 꼭대기 에어팟 프로까지 한번 갖고 봤는데 이 세 가지를 한번 쭉 같이 비교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에어팟 프로 박스랑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체적인 두께는 굉장히 얇은데 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위쪽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둘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둥이 같은 것만 빼면은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어팁을 넣어야 되는 공간이 박스 안쪽에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 박스가 좀 두꺼웠던 거네요. 이 친구를 언박싱 하면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기존 에어팟과 똑같은 디자인인데 기존 에어팟 대비 좌우 사이즈가 조금 늘었고요. 에어팟 프로 대비해서는 좌우 사이즈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자면 짜잔! 자, 이게 에어팟 2세대, 사실상 1세대라고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한번 비교해드리자면 높이는 좀 줄어들었는데 옆으로 많이 뚱뚱해졌다. 얘를 가로로 돌리면 거의 크기가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거의 비슷한 크기, 비슷한 두께를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어팟 프로랑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짜자잔! 확실히 가로로 훨씬 더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높이는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옆으로만 조금 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뭐 아래 라이트닝 포트라든지 뒤에 뭐 힌지 모양이라든지 뭐 전면에 LED 인디케이터라든지 이런 게 전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열어보면 아무래도 이어팁이 없다 보니 이 사이가 굉장히 좁은데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 이어팁 때문에 이 사이가 조금 먼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유닛 모양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짠!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에어팟 프로 같은데 뭔가 조금씩 바뀐 것 같죠? 자, 직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왼쪽이 에어팟 프로, 오른쪽이 에어팟 3세대인데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래 이런 센서 같은 게 사라진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뒤에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 위쪽에 이렇게 메쉬 처리된 구멍이 하나 더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두께가 더 두꺼워졌네요. 자, 이게 실제 두께가 궁금하니까 한번 이 포스 센서 있는 위치 여기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우선 에어팟 프로입니다. 5.43 정도 나오고요. 에어팟 3세대 같은 경우에는 5.83, 그러니까 0.4 정도 얘가 더 커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 특징이라고 한다면 길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귀 안쪽에 들어가는 이 유닛 크기는 글쎄요, 거의 똑같은 수준. 요 이어팁을 한번 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짱둥이. 자, 이렇게 보시면 확실히 그 귀 속에 들어가는 그 부분은 요 에어팟 3세대가 더 큰 걸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이어팁 때문에 조금 커졌었죠. 이런 디자인. 그리고 이쪽에 스피커 모양도 얘는 좀 길쭉한데 얘는 좀 뭉툭하죠. 이런 세세한 부분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른 이어폰인 느낌이 확실히 들긴 하네요. 자, 뭐 하단 이쪽에 마이크 구멍 있는 거는 둘 다 똑같고요. 에어팟 3세대를 에어팟 프로 케이스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려가는 각도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어팟 프로를 에어팟 3세대 케이스에 넣으면 완전히 각도가 달라서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 똑같이 오픈형 이어폰인 기존 에어팟과 또 비교를 해봐야겠죠. 왼쪽 거만 꺼내서 한번 비교해드리면 와우, 이 귓구멍에 들어가는 유닛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부피로만 따졌을 때 거의 50% 이상 그 정도 커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딱 봐도 이어폰에 이제 스피커 구멍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음질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일단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길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그냥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디자인이 조금 촌스러운 느낌이 들기는 해요. 이 친구 나올 때부터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었는데 에어팟 프로가 나오고 나서부터 좀 디자인이 정돈됐다고 할까요? 확실히 에어팟 프로의 이 짧고 굵은 이런 디자인이 훨씬 더 예뻤었죠. 얘는 좀 쓸데없이 긴 느낌이 확실히 있긴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착용 디자인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씩 착용 디자인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에어팟 3세대의 착용 디자인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착용을 했고요. 전면 모습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에어팟 프로 착용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측면 모습도 짜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에어팟 프로 낀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 세대들과 어떻게 다른지 제가 다 같이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쭉 보여드렸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디자인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눈치 못 채셨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왼쪽은 에어팟 프로고요, 오른쪽은 에어팟 3세대인데요. 전면에서 보시면 그냥 이렇게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 에어팟 프로 끼고 한쪽에 에어팟 3세대 껴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도 1도 모르겠는데요, 이거? 그죠? 에어팟 프로, 에어팟 3세대, 에어팟 프로, 에어팟 3세대. 전혀 눈치를 못 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어팟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에어팟 프로처럼 포스 센서가 여기에 탑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포스 센서로 한 번 누르면 정지, 또 한 번 누르면 재생, 두 번 누르면 다음 곡, 세 번 누르면 이전 곡, 통화 왔을 때도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요, 볼륨 조절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버튼이 있으면 볼륨 조절까지 되어야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볼륨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어쨌든 볼륨 조절 같은 경우에는 시리를 통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부터 이 에어팟 프로에서 보여드렸던 이 아래쪽 검은 부분, 아마 여기가 그 듀얼 광학 센서 같은데 이 부분이 이제 귀 쪽에 닿게 되면 착용을 했구나 라고 이제 감지하는 그런 센서인데요. 에어팟 3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사라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얘는 바뀐 게 뭐냐면요, 이제 피부 감지 센서가 들어갔다는 점이에요. 도대체 피부 감지 센서가 어디 있나 한번 쭉 찾아봤는데 이 겉으로는 티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좀 잘 숨겨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피부가 닿았을 때만 감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사실 기존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편했던 게 땅바닥에 닿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물체에 가까이 있으면 귀에 착용한 줄 알고 작동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피부가 감지되어야만 작동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살에 닿는 게 아니고서는 오작동할 일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널형 이어폰이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이나 주변음 화형 모드 이런 게 됐었죠. 그런데 에어팟 3세대는 오픈형 이어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노이즈 캔슬링이 안 돼요. 오픈형 이어폰이면서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이 갤럭시 버즈 라이브라든지 이제 이런 제품이 있긴 한데, 사실 오픈형에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그닥 드라마틱한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외부 소음을 한 10%에서 20% 정도 줄여주는 그 정도의 느낌이지, 내가 노이즈 캔슬링 켰구나 이렇게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아니에요. 오픈형 이어폰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친구 케이스에 좀 특이한 게 들어갔는데 바로 맥세이프입니다. 사실 이 맥세이프를 지원하는 케이스라고 한다고 해도 별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뒤쪽에 맥세이프랑 달라붙을 수 있도록 자석을 넣어놨다는 건데, 그래서 에어팟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려놓으면 달라붙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성이 생각보다 강한데요? 요렇게 생겼네요. 왠지 동그랗게 자석이 있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았는데 이렇게 이 네 군데에 자석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맥세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얘랑 같이 한번 이렇게 놓고 보면 고위치가 고위치인가? 어쨌든 이렇게 달라붙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기존 에어팟 프로라든지 에어팟 2세대 이런 거 이제 맥세이프로 충전이 안 되냐? 그건 아니고요. 다 돼요. 그냥 이렇게 올려놓기만 하면 얘네도 충전이 되기는 합니다. 그냥 이 맥세이프 같은 경우에 치방식도 지원을 하죠. 그리고 얘네도 이렇게 조금씩 자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짝 달라붙는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바뀐 점들은 이렇게 좀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가장 중요한 사운드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사운드가 사실 가장 기대되는데 우선 페어링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팟 3세대를 연결하려고 했더니 업데이트를 하라고 나오네요. 일단 업데이트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 아이폰 13 프로 업데이트 중인데요. 우선 사운드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에어팟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새롭게 설계한 다이내믹 드라이버가 탑재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맞춤 제작된 앰프가 들어있기 때문에 애플에서는 깊고 풍부한 베이스와 또렷한 고음을 들려준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직접 들어보고 한 말씀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전세대 에어팟 그리고 에어팟 3세대 마지막으로 에어팟 프로 과연 음질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제가 테스트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친구에 좀 새롭게 들어간 기능, 그러니까 에어팟 프로에는 들어가 있었지만 에어팟 전세대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던 공간 음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공간 음향 하면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정확히 정의를 못 내리세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공간 음향이란 사용자의 머리 움직임을 파악해서 사운드가 나오는 위치를 조정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공간 음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입체적인 사운드를 청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유닛에 들어있는 자이로스코프와 가속도계를 활용해서 이렇게 머리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자, 보통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양쪽에서 사운드가 나오는 2채널 스테레오 음향인데, 공간 음향을 켜게 되면 무려 5채널로 바뀝니다. 보통 영화 사운드를 생각해보면 이런 말들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아요. 5.1채널이다. 이게 이제 음향이 나오는 그 방향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영화관에 온 것처럼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공간 음향이 지원되는 어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애플 뮤직만 됐었는데 이게 점점 많아져가지고요. 지금은 유튜브도 되고요. 넷플릭스도 됩니다. 앞으로는 지원되는 어플들이 조금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공간 음향의 크기, 이 사운드의 크기가 얼마나 넓게 느껴지는지 이거는
에어팟 프로랑 한번 비교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아이폰이 업데이트 되었는데 바로 한번 페어링 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하면 이제 애니메이션이 뜨고요. 기존과 완전 똑같습니다. 연결을 누르고 미디어 제어기, 에어팟을 아무 쪽이나 한번 누르면 재생 일치 정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현재 배터리 잔량 나오고 있죠. 완료. 페어링은 끝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바로 착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띠링 하는 거는 에어팟 프로랑 똑같은 사운드가 나요. 이렇게 양쪽 착용을 했고요. 일단 착용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글쎄요, 제가 좀 귓구멍이 작은 스타일인데 약간 좀 과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귓구멍 사이즈와 맞지 않게 조금 더 큰 게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착용감인데, 어쨌든 이게 커널형 이어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편한 편에 속합니다. 근데 제가 잠깐만 껴도 뭔가 살짝 이 귓구멍에서 아픈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장기간 사용해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 같고요. 자, 왼쪽은 에어팟 3세대, 오른쪽은 에어팟 프로를 한번 착용해서 착용감을 말씀드리면,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커널형 이어폰답지 않게 굉장히 착용감이 좋은 거로 유명한데, 확실히 착용감은 살짝 걸쳐진 듯한 이 에어팟 3세대가 좋기는 합니다. 이게 오픈형 이어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얘는 이 귓구멍 안쪽에 꽉 차서 들어가는데 얘는 귓바퀴 쪽에 걸려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답답한 느낌은 없어요. 그럼 에어팟 2세대 이 친구랑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제 귀에는 확실히 이 유닛 사이즈가 작은 에어팟 전 세대가 훨씬 더 안 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네요. 뭐 통증이라든지 이런 게 한 개도 느껴지지 않고 기존 에어팟이 느낌은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착용감은 훨씬 좋아요. 얘는 조금 꽉 찬 느낌으로 들어가는 반면, 기존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적당히 들어가서 싹 걸쳐진 느낌? 장시간 사용하면 확실히 기존 에어팟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든 페어링 완료했기 때문에 사운드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애플 뮤직에 들어가서 아이유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에어팟 프로랑 좀 청음한 걸 들려드리자면 확실히 에어팟 프로보다도 이 베이스가 더 좋아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둥둥거리는 느낌이 조금 더 좋아요. 그리고 이 고음 같은 경우에도 뭔가 제 귀에는 뭐랄까요, 조금 째진다 그럴까요? 톡톡 쏜다 그럴까요? 이게 막 그렇게까지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제 귀에서는 살짝 거슬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음이 조금 더 또렷하기는 한데 이게 좀 또렷을 넘어서 조금 더 좀 찌르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개인 취향이 많이 반영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정확히 어떻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으나, 애플이 말하는 것처럼 뭐 저음이 좀 강조되고 고음도 좀 또렷하게 들린다, 이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고음이 너무 날카롭게 들리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고음 쪽은 살짝 불호. 그런데 저는 이제 베이스가 강조된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이 베이스가 좋아진 거는 호. 그래서 전반적으로 에어팟 프로 대비해서 호불호가 있을 것 같다. 그냥 이 정도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좀 밸런스 캐라면 에어팟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풍부한 느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같은 오픈형인 기존 세대 에어팟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제가 우선 처음에 놀랐던 게 에어팟 2세대 되게 오랜만에 좀 청음했거든요. 와, 근데 얘도 굉장히 좋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우선 이 공간감이라든지 좀 해상력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에어팟 3세대가 훨씬 좋았습니다. 배경에서 나오는 그 배경음들이 기존 에어팟은 잘 안 들렸는데 에어팟 3세대를 끼니까 확실히 좀 잘 들리더라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라는 건 좀 느낄 수 있었으나 약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확실히 그 특정 주파수에서 좀 재즈는 소리가 나거든요. 아이유님의 라일락을 청음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악기가 하나 좀 재즈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거슬립니다. 그거 외에는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총평은 전반적으로 좋으나 고음의 특정 주파수가 좀 재즈는 소리가 난다, 그거 외에는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음질은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좋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글쎄요, 에어팟 프로? 이거는 좀 취향이 탈 것 같기도 하는데, 어쨌든 오픈형 이어폰에서 이 정도의 베이스라든지 이 정도의 음질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랄만한 그런 친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요건 이 정도로 들어보고 공간 음향을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죠. 에어팟 프로와 한번 공간 음향 차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어 센터에서 요거를 꾹 누르고 있으면 공간 음향 관련된 게 아래 나오는데, 지금은 끈 상태였고 고정, 머리를 추적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대로 사운드 측정을 해봐야 되니까 고정을 해놓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이 공간 음향에 대해서 한번 쭉 들어봤는데 일단 인식하는 속도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똑같습니다. 둘 다 H1 칩을 탑재해서 그런지 공간을 따라오는 그런 속도는 완전히 똑같고요. 이 공간 음향이 좀 좋다고 생각하는 건 전 개인적으로 큰 공간이 느껴질수록 조금 더 좋은 그런 성능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에어팟 프로보다 에어팟 3세대의 그 공간이 조금 더 넓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 음향 자체로만 봤을 때 에어팟 3세대에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운드는 이쯤 보고 적응형 EQ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이 친구는 적응형 EQ가 들어갔죠. 기존 에어팟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기능이고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서도 없었던 기능이에요. 왜냐?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적응형 EQ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적응형 EQ가 뭐냐? 이 귀 내부 형태에 맞춰서 음질을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그 기술이 바로 적응형 EQ인데요. 에어팟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 내양 마이크가 있어서 귀 안쪽에서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얘가 계속 파악을 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조절을 해주거든요. 사람마다 귀 모양도 틀리고 이 귓구녕의 사이즈도 다르기 때문에 오프형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전부 다 똑같은 음질을 들려주지는 않아요. 귀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 음질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에어팟 3세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오픈형 에어팟보다 유닛 자체의 사이즈와 드라이버의 사이즈도 같이 커지면서 귓구멍이 큰 사람에게도 딱 맞게 되어가지고 저음이 좀 잘 들리고요. 전세대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우선 유닛이 좀 작기 때문에 귀가 큰 사람들한테는 딱 맞지 않고 좀 간신히 걸쳐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이 귓구멍에 남은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 사운드가 좀 셉니다. 어쨌든 이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유닛과 드라이버가 다 커져서 귀에 딱 맞고 심지어 죽음과 저음의 출력까지 이제 높이게 된다면 아주 금상첨화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시간으로 작동이 되는 거라서 사용 중에 살짝 컬렁해져도 알아서 EQ를 조절해주는 게 특징이에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귓구멍이 좀 작기 때문에 이 적응형 EQ에서 오히려 뭐 중저음을 조금 낮추는 그런 작업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이퀄라이징이에요. 자, 그리고 이 친구에 또 들어간 그런 기능이 하나 있는데 바로 IPX 4등급의 방수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요, 유닛의 방수가 들어간 건 뭐 요즘 그런 이어폰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케이스에도 IPX 4등급의 방수가 들어갔어요. 제가 그 케이스에 방수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거의 처음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게 있긴 했나요? IPX 4 정도의 방수 등급이면 기본적으로 좀 비 올 때 이어폰을 들어도 괜찮은 수준이고요. 애플 말로는 땀이 비 오든 나도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비 올 때 들으셔도 땀 흘리면서 들으셔도 충분히 괜찮을 만한 방수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자, 다음으로 통화 품질인데요. 자, 에어팟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에어팟 프로와 마찬가지로 이쪽에 특수 어쿠스틱 메쉬가 씌워져 있어가지고 통화 시에 바람 소리를 걸러내줘요. 그러니까 외부 마이크 보시면은 뭐 털떼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어팟 프로, 에어팟 3세대 통화음질을 한번 비교해드리도록 할게요.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통화음질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조용한 환경에서 통화음질 테스트는 하지 않을 거고요. 시끄러운 환경에서만 통화음질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더스코 에브입니다. 자, 현재 데시벨은 72 정도 데시벨로 굉장히 시끄러운 빗소리를 켜놨는데 굉장히 시끄러운 환경에서 에어팟 3의 통화 음질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과 같이 똑같이 한 72데시벨 정도의 소음을 켜놓고 통화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에어팟 프로의 통화 음질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은 환경에서 에어팟 2세대의 통화 음질을 한번 들려드리고 있는데, 자, 세 가지를 한번 쭉 비교해보신 다음에 어떤 게 통화 품질이 더 좋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쭉 다 들어봤는데 이 친구들 다 듀얼 빔포밍 마이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통화 음질이 괜찮았던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에어팟 3세대의 통화 음질이 조금 더 좋지 않았나. 그런데 사실 뭐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통화 음질에서는 셋 다 좀 괜찮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배터리인데요. 이 배터리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시간이 늘었다는 거고요. 한 번 충전했을 때 6시간 사용이 가능하고요. 케이스를 포함하면 최대 3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5분 충전하면 1시간 재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른 것들과 비교하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 유닛 단독으로 사용할 때 4.5시간 사용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노캔을 켠다면 4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충전 케이스까지 사용하면 24시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에어팟 3세대는 최대 30시간, 에어팟 프로는 24시간 이상. 그게 좀 말이 다르거든요. 이게 일단 첫 번째 의문이고요. 그리고 기존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유닛 단독으로 사용하면 5시간, 충전 케이스 포함하면 24시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여기서 드는 의문, 아니 충전 케이스가 작아졌는데 어떻게 충전 케이스 포함했을 때 배터리 사용량이 더 늘었지? 굉장히 궁금하단 말이죠. 그런데 에어팟 프로와 에어팟 3세대는 크게 다른 점이
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 에어팟 프로는 커널형 방식이고 노캔도 들어가야 되고 뭐 이압을 조절하는 그런 시스템도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소모하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고요. 얘는 커널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유닛의 배터리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친구 배터리가 조금 더 오래 갈 거고요. 제가 도대체 이 케이스의 배터리 용량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인터넷에서 나오지 않고요. 그냥 이 케이스를 유심히 보다 보니까 이 케이스를 열었을 때 이 안쪽에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에어팟 프로도 마찬가지로 이 안쪽에 각인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불러드리자면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519mAh가 탑재되어 있고 에어팟 3세대는 345mAh거든요. 그러니까 케이스 배터리 용량이 에어팟 프로가 훨씬 커요. 그리고 기존 에어팟, 그러니까 에어팟 2세대죠. 얘 같은 경우에 배터리 용량이 398mAh로 에어팟 3세대보다 오히려 50mAh 정도 배터리 용량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H1 칩이 다 똑같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배터리 효율이 높아졌을 것 같지는 않고 안에 들어가 있는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곳에서 좀 저전력을 사용하지 않았나, 일단 이 정도로 의심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에어팟 3세대 좀 알아봤는데 에말린 그럼 누구한테 추천하나요?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제가 좀 추천드릴 수 있는 분들은 커널형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나는 뭐 중이염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중이염이 걸린 적도 있고 아니면 그런 걱정을 하기 싫어가지고 난 커널형을 싫어한다 이런 분들, 혹은 커널형을 착용해 보니까 자꾸 뭐 이어폰이 빠지고 이어탭을 바꾸더라도 나한테 좀 잘 맞지 않는다 이러신 분들, 그리고 에어팟 전 세대를 사용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픈형을 좋아하시고 오픈형밖에 착용하지 못하시는 분들, 에어팟 2세대를 많이 구매하셔서 사용하실 거란 말이죠. 에어팟 1세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4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기변의 욕구를 강하게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보다는 에어팟 3세대가 훨씬 예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음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용 시간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공간 음향이라든지 충분히 넘어갈 만한 그런 제품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 친구가 왜 좋았냐면 누워서 사용할 때도 그렇게 무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에어팟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유닛이 커져서 그런지 누워서 사용할 때 훨씬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사용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에어팟 2세대를 사용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비추천구는 누가 있냐? 대중교통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음에 자주 노출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노캔이 탑재된 에어팟 프로로 가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오픈형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에어팟 프로로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저기 보시게 되시면 바로 구독, 땡까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꼭 지금까지 아티클 크리에이터